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르트랑 모형, 그러니까 버틀란트 모형, 경쟁 모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틀란트, 베르트랑 이름이 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버틀란트 이렇게 부르고,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서 18세기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베르트랑 이렇게 부른대요. 버르가 아니고 베르인데, 그죠? 고쳐야지, 베르트.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뭐 영어식의 표현으로 뭐 버틀란트 모형, 아까 꾸르도 마찬가지고요. 베르트랑 버틀란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 뭐 다양하게 불려지긴 하지만 비슷하니까. 그래서 버틀란트 경쟁 모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과점상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쟁 모형 중 하나이고요. 우리가 꾸르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경쟁을 한다 그랬죠. 근데 버틀란트 경쟁 모형은 전략 변수를 가격 변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의 기본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버틀란트 기본 모형은 전략 변수, 가격, 즉 상대방에 대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한테 이윤이 극대화되는 가격 설정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 변수를 우리가 가격 변수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대상이죠. 이게 의사결정 대상. 음. 그리고 기본적인 그 버틀란트 경쟁 모형의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동질의 재화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는 꾸르노 경쟁 모형도 다 똑같았죠. 두 개의 그 동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사실은 서로가 서로한테 추종자 관계이다. 그러니까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누가 하나 더 월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요. A 기업과 B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동질의 그런 재화를 생산하고 이러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A 기업과 B 기업이 생산 비용 수준도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틀란트 모형이나 꾸르노 모형이나 A와 B 기업의 생산 능력도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기업의 비용 함수, B 기업의 비용 함수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가정을 깔고 사실은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제 조건은 A 기업과 B 기업이 둘 다 생산 능력이 무한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A 기업도 B 기업도 월등히 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 그 시장의 전체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 대기업이다. 뭐 요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르트랑 모형은 요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버틀란트 모형이다 그러면 요러한 생산적인 조건, 생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 보면 CV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P, 델타 PI, 델타 PJ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그런 거죠. A 기업과 B 기업, 여기는 J 기업과 I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J 기업 입장에서는 I 기업이 가격을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한 가운데 자기의 그런 그 상대방의 어떤 가격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CV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추측된 변화란 뜻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추측을 통해서 자기도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한다. 그 상대방에 대한 가격을 추측한 가운데 자기한테 유리한 가격을 설정하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그럼 베르트랑 경쟁 방법은 일반적으로 각 기업은 상대방 기업의 가격,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한 후에 예상된 상대방 가격 전략에 대해서 자기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서로 가격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내시 균형에 대한 설명도 했잖아요. 내시 균형. 즉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상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예상하고 그 전략에 대해서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이 우리가 내시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베르트랑도 그런 그 내시 전략에 입각해서 우리가 푸는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좀 가지고 베르테랑 경쟁 모형을 했을 때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지 기본 모형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베르트랑 기본 모형은 기업이 두 개인 경우, 그러니까 복점 시장의 경우를 사례를 한다 그랬죠. 복점 시장이다. 복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과점 시장 중에서 단 기업이 두 개일 때 그런 존재하는 시장을 얘기하고 A 기업과 B 기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시장 수렴수가 주어져 있는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그 패턴의 수요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수 함수 P는 좀 간단하게 1-Q. 단 이때 Q라고 하는 거는 A 기업과 B 기업의 생산의 합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요, 우리가 좀 단순화를 위해서 생산할 때 비용 함수를 꾸르노 모형 있을 때는 실제로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C는 0으로 0보다 큰데 편의상 MCA나 MCB나 똑같고 둘 다 0 으로 가정을 할게요. 왜 똑같이 뭐 비용을 같이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요렇게 가정을 하겠다라고 보고, 각 기업의 그 뭐 수요 함수를 보통 정리를 하자면요, 요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가격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리하면, 예상해 본다면, 그죠? 만약 각 기업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각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어느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각 기업이 내가 얼마에 팔지, 즉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수요를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다르겠죠. 만약에 A 기업하고요, B 기업이 판매하는 가격을 PA, PB라고 했을 때 A 기업이 판매하는 가격을 좀 높게 설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모든 시장의 수요가 B 기업으로 몰리겠죠. 그죠? 그다음에 A 기업의 가격과 B 기업의 가격 설정 중에서 B가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시장 수요가 모두 A 기업으로 몰리겠죠. 그쵸? 그다음 우리가 단순하게 A 기업과 B 기업이 가격을 동일하게 판매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 수요가 절반씩 나눠 가질 거예요. 시장 수요를 절반씩 나눠 가짐. 뭐 요렇게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각 기업이 가격 설정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봤고, 지금 요렇게 정리된 상황을 좀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로? 표로 정리를 해 본다 그러면 표를 한번, 지금 A 기업의 수요, A 기업이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B 기업의 수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네. A 기업과 B 기업 중에서 A가 더 크면 A 기업은 전 수요를 판매를 하나도 못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시장 수요 곡선이 다 누구 거가 돼요? B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뭐 P는 1 Q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 수요 함수로 쓰면은 Q는 1 P가 될 건데 이 모든 시장 수요가 누가 돼요? B기업의 수요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 이때는 PB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 A 기업과 B 기업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B 기업의 수요는 시장에서 없어요. 안 사겠죠? 모든 시장 수요가 A 기업, 즉 시장 전체 Q가 결국에는 QA가 되겠죠. 그래서 1 P가 A 기업의 가격으로 표시가 되면 되겠죠. 요렇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가격과 B 기업의 가격이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기업의 커버하는 수요는 A 기업의 수요는 시장 전체 수요의 1/2 이겠죠. 요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Q가 1 P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1 PA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좀 더 크게. 그러면 요때도 마찬가지로 QB는 1 Q가 되고 1 PB가 되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요. 요런 상황을 굳이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를 A 기업 입장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 기업에 대한 뭐 입장에서 표현해 준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는 1 요렇게 되죠? 그죠? 여기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가격과 B 기업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A 기업의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때요? 아무것도 수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너무 기네요.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A 기업과 B 기업이 두 개가 동일하다 그럼 바로 딱 요 점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PB 그다음에 A하고 동일할 때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2 1이니까 그쵸? 요렇게. 요 부분이 2 1 Q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굳이 고 상황을 좀 나타내 준다 그러면은 두 개의 기업이 동일한 가격으로 팔면은 여기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A와 B 입장에서 B가 더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 판다 그러면은 못 팔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높다 그러면 A가 시장 전체 수요를 다 담당하니까 시장 전체 수요 함수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요거 디귿이죠. 디귿을 그린 거는
지금 요 부분 죄송해요. 요 부분 요게 아니네. 여기네요. 이거 빼고 요게 디귿이죠. 그죠? 그다음에 기역 부분은 요거죠. 기역 부분. 기역은 요 부분이 기역이죠. 그다음에 니은 부분을 그린 거는 뭐 하향하는 시장수용순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A 기업 입장에서 그죠? 입장에서 최적 대응. 최적 대응은 예상해 보면 어때요? A 기업은 B 기업이 설정한 가격보다 최소한 어때요? 더 낮거나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 비용 함수보다는 더 가격이 좀 높거나 같아야 겠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B 기업 입장에서도 최적 대응이라고 하면은 B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A보다는 내가 더 낮거나 최소한 같으면 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참 요렇게. 실제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모형을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뭐 모형 가격 경쟁을 하는 버틀란트 경쟁 모형을 하게 되면 뭐 A하고 기업이 두 개예요. 당연히 A 기업, B 기업. 그다음 뭐 시장수요 함수 앞에서 얘기했던 거. P는 1-Q. 단 Q는 뭐예요? A 기업과 B 기업의 전체 합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한 기업들이 다 담당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틀란트 모형은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동일재와 생산했고 뭐 동시 게임이다. 뭐 동시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A, B하고 B의 이제 한계 비용이 동일할 걸 가정을 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비용 함수를 같긴 같은데 죄송해요. 비용 함수 이거를 동일하긴 동일한데 2분의 1로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가격 전략 집합을 이번에는 주어 줄게요.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을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P가 4분의 3 혹은 5분의 3 이렇게요. 4분의 3 하고 5분의 3 비교해 보면은 4분의 3이 사실 좀 더 큰 거죠, 가격이. 요렇게. 요럴 그 상황을 주어져 있고 우리가 요럴 때 어떻게 그 버틀란트 균형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거 볼게요. 풀이를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B 기업이 4분의 3 이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판매 가격을 설정할 거다라고 누가 A 기업이 가정을 한다면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때 A 기업은 어떤 가격을 설정하는 게 좋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이랄 때
만약에 A 기업도 동일한 가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A 기업도 B 기업하고 똑같이 가격을 4분의 3 으로 한다면 요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두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당연히 시장 가격도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도 똑같이 그렇게 팔리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4분의 3이 되면.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동일해지니까 시장에서의 수요는 즉 어떻게 되죠? A와 B가 절반씩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A 기업의 수요는 실제로 2분의 1 추가되고 마찬가지로 B 기업의 수요도 2분의 1 추가되죠. 그쵸? A 기업과 B 기업이 각각 요렇게 절반씩 수요를 한다는 건요. 결국 A 기업의 입장에서 2분의 1 Q니까 아까 Q가 얼마예요? 시장 수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 1 마이너스 P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1 마이너스 P가 어떻게 돼요? 아까 4분의 3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A 기업은 생산량은 8분의 1이 되고 그쵸? 그러면 그때 A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면 되니까 A 기업의 생산량 8분의 1 에다가 가격 4분의 3 에다가 MC가 아까 2분의 1 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3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A하고 B가 똑같이 같은 전략을 쓰게 되는 경우에 그죠? A의 수요는 8분의 1, A의 이유는 32분의 1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B도 동일하겠다. 요렇게 되죠. 그럼 이번엔요. 앞서서 A가 만약에 그 B 기업이 4분의 3일 걸 가정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해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B가 4분의 3 으로 판매할 거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A 기업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즉 A는 더 낮은 5분의 3 그죠? 5분의 3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기업이 예상되는 이유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PB는 4분의 3 이고 PA는 5분의 틀렸네요. 5분의 3 이니까 얘가 더 높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싼 A 기업으로 모든 수요가 몰리게 되겠죠? 싸게 판매하는 A 기업에 몰림. 즉 뭐예요? A 기업의 수요가 전체 수요가 될 것이죠. 그쵸? 그러면 그때 A 기업의 수요가 전체 수요가 되니까 1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P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분의 3 이라고 했죠? 그러면 A 기업은 5분의 2 라고 하는 시장 수요를 커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A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QA에다가 P 마이너스 MC 그러면 얘가 5분의 2에 지금 5분의 3 빼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25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하고 B가 4분의 3 높은 가격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A 기업이 낮은 가격을 선택한다면 그죠? A 기업의 이유는 A 기업의 양은 시장 거래량은 요게 전체가 되고 5분의 2가 되고 그때 A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돼요? 25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즉 위의 결과 1 번과 2번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A 기업은 B 기업보다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쵸? 왜? 이윤이 더 높잖아요. 그죠? 1 번과 2번 선택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더 낮은 가격 즉 최적 대응은 뭐예요? 그 이후로 즉 PB가 4분의 3일 것을 예상된다면 A 기업의 최적 대응은 어때요? B 기업의 예상되는 4분의 3에 대해서 A 기업은 뭐가 나요? 5분의 3이 최적 대응이죠? 이걸 알 수 있다. 요렇게요. 요렇게 될 수 있고요. 지금 앞에서는 음 1 번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 걸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이번에는요. 아까 A 기업 입장에서 B 기업이 높은 가격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해 봤잖아요. 이제는 만약에 B 기업이 5분의 3을 선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 기업의 최적 대응은 뭐냐. 즉 A 기업이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가격 선택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A 기업도 동일 가격 선택하면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B 기업이 5분의 3일 때 A 기업도 이렇게 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시장 수요 절반씩 담당하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A 기업은 2분의 1 추가되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P니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P가 뭐예요? 5분의 3 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걸 하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때 A 기업의 이유는요? QA에다가 P 마이너스 MC니까 QA가 5분의 1 이죠. P가 지금 설정한 가격이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MC고 그러면 뭐예요? 50분의 1 이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와 B가 동일하게 낮은 가격인 5분의 3 으로 하면 결국 A 기업의 수요는 5분의 1 A 기업의 이유는 5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PB가 5분의 3을
낮은 가격을 선택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B, A 기업이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즉 5 분 아까 4 분의 3 이죠? 4 분의 3. 선택하면요. A 기업은 시장에서 아무것도 선택받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A 기업은 손해겠죠? 당연히 A 기업은 그러면 상대방 기업이 낮은 가격을 선택한다고 할 때는 자기는 그냥 그 상대방 기업과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낫지, 더 높게 판매하면은 당연히 이윤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A 기업이 예상되는 이윤이 0 이니까 당연히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이제 더 낮게 높게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상황들을 다 결과를 최종적으로 한번 최종 결론을 내 볼까요? 즉 위에서 1 번과 2번 결론 토대로 우리가 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집합, 가격 전략 집합이죠. 4 분의 3과 5 분의 3 이라고 하는 전략 집합에서 두 기업 모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최적일까요? 결국에는 상대방보다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게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두 기업 모두 낮은 가격인 결과적으로 5 분의 3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버틀란트 균형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죠? 버틀란트 균형도 마찬가지로 답을 쓸 때 A 기업과 B 기업이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가격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A 기업도 5 분의 3 낮은 가격, 결국 B 기업도 5 분의 3 요렇게 할 거란 얘기죠. 요렇게 선택한다. 그런데 이 결과를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는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결국에는 가격 전략을 한다는 건 상대방 기업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지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결국에는 상대방보다 더 낮은 가격 혹은 더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결국 자신의 한계 비용 MC, 즉 비용보다는 우리가 가격이 높긴 높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그 한계 비용 수준까지도 서로 가격을 낮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건요. 실제로 버틀란트 경쟁을 하면 즉 가격 경쟁을 하는 거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즉 버틀란트 경쟁을 하다 보면 각 기업은 서로 자신의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써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격을 어떻게 해요? MC만큼 MC까지도 낮추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마치 과점 시장에 소수의 기업만 존재하니까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 가지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점 시장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중요한 상대가 되고 서로 가격을 통해서 경쟁 싸움을 하다 보면은 가격을 결국 계속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하니까 과점 시장의 이점이 전혀 살지가 않죠. 결국엔 뭐예요? 마치 완전 경쟁 시장처럼 시장의 가격 수준, MC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 결국 가격 경쟁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버틀란트 역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과점 시장은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이윤국가 될 수 있는 전략 선택이 달라지는 건데 아까 꾸르노모 경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만 버틀란트 균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가격 경쟁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마치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은 결론을 이렇게 도출시키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과점 시장은 기업들이 가격 경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한 결과가 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르노 경쟁, 즉 생산량 경쟁을 보통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이다. 사실 우리가 과점 시장의 경쟁 모형은 크게 두 가지 했잖아요. 꾸르노 모형과 버틀란트 모형. 근데 이 버틀란트 즉 베르트랑 모형에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버틀란트 역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걸 보여주는 고걸 증명하는 이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